안녕하세요. DTRD 대표 백주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공덕도샵 34평형 남성 고객님 한 분이 혼자 거주하시는 공간입니다. 1인 거주라는 조건은 인테리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사는 집이라면 방 하나하나의 크기를 어떻게 지킬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의 면적을 공용부로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장에는 고객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용부 공간의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풀었습니다. 또 하나, 이 현장은 어두운 계열의 우드를 중심으로 차분한 무드를 잡고 밝은 결의 세라믹으로 균형감을 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용부, 거실과 주방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는 컨텐츠라 본격적으로 디테일을 풀기 전에 이 공용부가 원래 어떻게 생겼었는지 먼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공용부는 크게 세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거실 TV 벽체 라인입니다. TV 쪽 아트월과 주방으로 흐르는 라인이 정돈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거실에서 주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조금씩 모두 단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장 단차가 한 번 있고 주방 상부장 단차가 한 번 있고,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이 벽체 기역자 꺾임이 몇 번이고 반복되는 형태였죠. 두 번째는 폭은 좁고 길이는 긴 주방입니다. 들어선 순간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양쪽 면에 붙박이장의 측면이 맞고 있어서 거실과 공유되는 면적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방 좌측 벽의 피트 공간입니다. 주방의 좌측면을 막고 있는 이 키 큰 장들을 철거해도 피트 공간이 있어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공간을 구성할 때 주방의 좌우 측면이 모두 이 이상한 꺾임을 가지고 있어서 풀어주기가 굉장히 난해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존 구조를 어떻게 풀지 가장 많이 고민했어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TV 벽체에서부터 주방 끝벽까지 일자 형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가져갔고요. 두 번째로 좌측면의 피트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수납을 활용해서 주방의 좌우폭을 최대한 넓어 보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거실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 포인트가 바로 이 거실 TV 벽체 라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듯 일자 형태로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벽면은 많은 단차가 존재했어요. 물론 주방을 철거하고 나니까 주방의 단차는 사라졌는데 문제는 뒷방과 안방의 라인감을 어떻게 맞춰주냐였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TV 벽체에 매립 TV를 하기 위해서 벽체를 20cm 정도 돌출시켰고, 그거에 맞춰서 안방 도어를 앞쪽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께에 맞춰서 냉장고장의 날개벽을 줄여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뒤쪽으로 파여있던 냉장고장의 두께와 앞으로 끌고 나오는 거실 벽체의 두께를 합쳐 40c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이 두께에 맞춰서 주방의 뒷벽을 허물고 뒤로 30cm 정도 밀어주니까 이렇게 일자로 펼쳐지는 벽체 구성을 만들 수 있었고, 여기에 홈바를 딱 매립할 수 있게 구성되었어요. 자, 홈바를 통해서 벽면 전체에 입체감을 넣어주고 방문 두 개를 일체감 있는 히든도어로 설정해 주니까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통합되어 보이는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거실 공간을 TV 쪽부터 마감재를 설명드리자면은 주조색인 다크한 우드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콘크리트 질감의 베이지 계열 필름을 적용했습니다. 다크 우드만으로 공간 전체를 잡아버리면은 자칫 무겁고 답답해질 수 있는데 콘크리트의 거친 질감이 밝은 톤으로 들어오면서 묵직함을 풀어주는 균형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TV벽 하단에는 거울을 매립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저 깔끔한 벽처럼 보이지만 시선이 닿을 때마다 공간이 한 겹 더 확장돼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거실에 사람이 오래 머무는 1인 거주 공간에서 이런 시각적 깊이감은 같은 면적이라도 훨씬 여유있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실 공간은 조도를 많이 제한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요청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다만 항상 너무 어두운 공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천장도 조금 손을 봤습니다. 기존 우물 천장에는 간접 조명이 없었는데 간접 조명을 새로 더해줬어요. 거실에는 메인 조명과 간접 조명 그리고 다운라이트까지 조명의 레이어를 쌓아두었는데요. 이렇게 조명을 단계별로 나눠두면은 같은 거실이라도 시간대와 분위기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이 됩니다. 손님이 오셔서 환하게 사용해야 할 때, 혼자 영화를 볼 때, 잠들기 전에 한잔 하면서 쉴 때 각각 다른 조명을 쓸 수 있는 거죠. 1인 거주 공간에서 이런 조명 계획이 머무는 시간의 질을 결정하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주방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 이 주방은 좁고 긴 형태의 양쪽에 붙박이장 측면, 그리고 여기에 피트 공간까지 안쪽에 있었어요. 풀기 까다로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작업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거실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뒤쪽 방의 벽체를 30cm만큼 줄여서 절대 치수를 확보했는데요. 이렇게 철거를 해도 피트 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서 넓어 보일 수 있는 활용도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피트 공간을 활용해 유리 조명장을 메인 우드 컬러와 맞춰서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거실을 바라보는 형태로 주방 색상과 맞춰서 시공이 이루어지니까 실제로는 이 주방은 기존에는 2.7m 폭밖에 없었고 뒷방을 확장해서 3m의 실질 공간만 확보되었는데, 이렇게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홈바의 안쪽 부분과 유리장의 끝부분까지 약 4.3m의 공간이 주방의 폭처럼 인식되게 됩니다. 실제 원래 크기인 2.7m 공간은 구축 중에 구축 아파트인 30평 투베이 아파트와 동일한 주방 폭이에요. 실제로는 30cm 정도의 공간만 늘어났는데도요, 이렇게 거실에서 바라보는 좌우폭을 최대한 시각적 확장감이 있게 만들어준 뒤에 거실에서 시작된 다크 우드톤의 필름을 주방을 감싸고 나오는 형태로 일체감 있게 마감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색을 쓰는 것과는 달리 주방의 마감 라인을 공용부까지 끌고 들어와서 집 전체를 하나의 컨셉으로 묶이게끔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자, 이제 주방 가구를 보겠습니다. 먼저 홈바부터. 단순히 장을 짜놓는 방식이 아니라 상하부를 띄운 형태로 만들었어요. 주방의 측면 공간에 개방감을 주고 공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거실과 주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야를 열어주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이 홈바의 두께감도 신경을 쓴 부분인데요. 어렵게 정리한 이 일자 라인 위에 두꺼운 장이 얹혀 있으면 잡아낸 라인이 다시 둔탁해질 수 있어서 홈바장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노출면에는 유리를 세팅해서 공간 자체가 더욱더 확장되어 보일 수 있게 했고, 술병이나 글라스 같은 오브제들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가면서도 라인 자체는 무겁지 않게 떨어지도록 디테일을 잡은 부분입니다. 다음 아일랜드는 처음에는 테이블까지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고민했었는데요. 일체형으로 가면은 디자인적인 통일감은 굉장히 좋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합리적인 비용 안에서 풀어내기 위해 아일랜드 상판과 최대한 유사한 결을 가진 식탁을 별도로 매칭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디자인적인 통일감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절충안이었어요.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정말 많은데, 모든 것을 최고로 가져가기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게 결과적으로 더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정리했다고 말씀드린 이 피트 앞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뒤쪽에 세탁 공간과 면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앞 공간을 비워서 띄워놨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벽으로 막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라 얕은 장을 추가해서 실용성 있는 수납 공간으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30cm 작아진 뒷방 때문에 방 하나가 너무 쓸모없어진 거 아닌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뒷방 동선을 어떻게 풀었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뒷방은 서재로 만들어졌고요. 안방과 연결될 수 있게끔 도어를 하나 신설했어요. 원래 없던 동선이 하나 만들어졌고 안방, 욕실, 서재, 주방, 거실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재는 안방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거실에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한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번 공덕더샵 34평 현장은 1인 거주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거실과 주방에 모든 힘을 실어준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쑥날쑥했던 라인을 정리하고 거실과 주방은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되었고요. 좁고 길었던 공간을 확장하고 디자인적인 효과를 적용해서 넓게 인식될 수 있게끔 했고요. 집이 넓고 쾌적하게 느껴지는 건 평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간에 힘을 실어주고 어떤 면을 정리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 방식과 함께 고려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DTRG 대표 백주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